안녕하세요. 토크 편의점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깊숙이, 더 차분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저는 탑주신민당에서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허준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이나 기타를 연주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음신민당에서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저도 운동과 책 읽기를 통해 불교와 마음 공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토크 편의점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이곳은 말 그대로 마음속 고민을 꺼내어 정사님의 지혜를 함께 듣는 공간인데요.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고통의 인식과 직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패나 상처도 계속 쌓이다 보면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정사님께 들었어요. 그 용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오늘의 첫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꺼내온 첫 고민은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인데요. 네, 지금부터 오늘의 호스트 현희 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의시민당 현희 정사입니다. 토크 편의점 시즌2에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설렙니다. 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인턴, 자격증, 어학, 대외활동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을 수준 높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인턴 경력을 위한 인턴을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불안하고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몰라서 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의 답을 찾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답이 결국에는 면접관이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답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답일까? 그런 생각에 또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 세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내가 풀어나가는 해답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미래가 운명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우리들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해답, 풀이에 따른 내 풀이에 따른 해답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먼저 되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만약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호님께서. 근데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꺼내보세요. 저한테 줘보세요. 네.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더라도 준비된 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다 느끼면 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준호님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 지금 상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과거를 좀 잊고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지금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행동할 용기를 또 쉽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과거가 바뀌진 않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 없어집니다. 근데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가 아까 꺼내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달마대사 아시죠? 달마대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벗겨지고 수염 이렇게 하신 분. 달마대사가 이제 어찌 보면 인도에서 넘어왔고 유명한 스님이시니까 주위에서 중국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신통력도 신통력이지만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이 이렇게 좀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달마대사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스님들은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답을 하기 싫어서 답을 할 자체가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뭐냐면 입을 다무셨어요. 그래가지고 건 한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왔다가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주위에 이제 찾아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딱 계셨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주무시면 같이 잤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참선하면 같이 참선했다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9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달마대사가 안에서 참선을 딱 하고 있는데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제자분이 눈을 맞으면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가 스님인데 해가 스님이 첫 마디 달마대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저는 세상을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다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달마대사한테 여쭤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진호님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꺼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서 꺼내요? 뭐 이렇게 바랑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나?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나? 뭐 그렇잖아요. 뭔가 꺼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꺼내서 보여줄 게 없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해가 스님이란 분이 이제 말씀하셨죠. 제가 꺼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뭐냐면 이제 너를 편안하게 했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이야기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얘기하면 이제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를 쫓아가기가 바빠요. 그죠? 어느 순간 되니까 이 회사 들어가려면 이 스펙만 있으면 됐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 스펙이 또 더해져 있어.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이 스펙이 더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스펙을 언제 쫓아가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그걸 쫓아가는 것조차 되게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 돌아가고 이 복잡한 세상을 쫓아가는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해가 스님한테 그 불안한 마음을 꺼내봐라 얘기했을 때 그 해가 스님이 밖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편안한 마음을 얻고 달마대사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시선이 달마대사로 가 있던 것들이 자기 내부로 향하게 돼요. 자기 마음속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꺼내봐라 얘기했을 때 그 질문이 던지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해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스펙을 완벽하게 쌓는다고 해가지고 쌓아도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돼요.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계속 벌어야 되고 권력도 하나 잡으면 또 올려야 되고 더 올려야 되고 계속 그걸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쫓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쫓는 마음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던 것을 안으로 돌려야 돼요. 달마대사는 해가 스님한테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들여다봤는데 불안한 마음이 없거든요.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줘. 진짜 불안한 마음을 한번 보여줘. 없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내 마음, 이 불안한 마음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참는 그 해답이 어찌 보면은 제일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제일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펙을 쫓아가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진원님이나 우리 이제 경진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시민당에서 염송하고 그죠? 희사하고 불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공양해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큰 뭔가 상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당 찾아가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공부가 뭐냐면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공부를 하는 자기 수행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상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곳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에 모두 있고 그죠? 가까이 곳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답을 찾으면 오히려 더 빨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찾으려 하면 평생을 쫓아다녀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당에서 하는 게 염송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송을 할 때 사실은 집중을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에 대한 힘을 빼야지 돼요. 먼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힘을 좀 빼야지 돼요. 그 빼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뭐냐면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그거를 뭐 길게 들이셔가지고 뭐 오래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입으로 옴마니 밤매옴을 약하게 소리를 내서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 옴마니 밤매옴에 집중이 되고 내가 그 산란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조금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멈추는 것부터 조금은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 내 머릿속에서 새로 그릴 것들이 새로 그려질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염송할 때 내가 호흡에 처음에 집중하고 호흡에 처음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더 집중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니 밤매옴 그 소리에 내가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그 염송을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들이 멈춰요.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멈춘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놓는다. 사실은 문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문제를 계속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면 불안은 어느새 사라져요. 이번 에피소드의 큰 주제는 고통의 인식과 직면입니다. 첫 번째 고민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고통은 어찌 보면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이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좋은 것도 고통이라 얘기하고요.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빠지는 것만 고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았다가 그거를 또 잃어버리면 어떠냐면 그게 또 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냐면 그걸 다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고락이 왔다 갔다 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거를 윤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고통의 인식과 직면이니까 고통이라는 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죠? 고통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고통은 사실 말씀드리면요, 일체계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법인에서 일체계고라고 얘기하는데, 일체계고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체를 갖고 태어난 생물이다 그러면 다 고통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몸을 갖고 태어나면 다 고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지 되고 자야지 되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직면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 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숨을 들이셨다가 내셨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반복해야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신체를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건 자체는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써야지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일체계고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불교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진리, 사성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고, 두 번째가 집, 세 번째가 멸, 네 번째가 도예요. 고집멸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고야라고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 고성제거든요. 고성제. 고성제는 들여다보면은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집성제예요. 그러니까 집성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한자로는 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모이는 거예요. 그 고가 모이는 원인을 이제 설명한 게 집성제거든요. 고가 모이는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무명, 모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또 뭐가 있냐면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명과 아까 집착이라 했죠. 집착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민당에 가서 염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끗이 좀 놓아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집착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지 사실은 이제 내가 고통에서 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한 게 이제 사성제의 멸성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뭐냐면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고통을 실천적으로 생활 중에서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그 길로서 나타낸 부분이 도성제예요. 정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사님이 이제 고통과 이제 행복은 이제 같이 온다 얘기하셨고, 또 이런 고통은 언제나 계속 찾아오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하자고 하시는데, 오히려 고통을 아예 내려놓고 그런 저는 회피를 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계속 취업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취업 준비생한테는 되게 자유롭기도 하고 되게 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취업은 해야 되고 그런 자꾸 고민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게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이 되는 방법 참 쉬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난 좀 오늘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그게 조금 꺾였다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내일부터 하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경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대한 먼저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해야 될 것들과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과 중에서 몇 가지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봐요.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 적을 수 있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 5가지, 6가지, 많으면 10개까지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의욕이 생기고 뭔가 성과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경진님한테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은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복문 열면 화문 닫힌다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스가 이렇게 트럭이라고 가정할게요. 무거운 트럭이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직진해서 쭉 가요.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떡하죠? 갑자기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못 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 무거운 트럭이 있기 때문에 중량이 있기 때문에 쫙 밀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시광대 것부터 쌓아온 그 업의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바꿔보겠다고 다시 후진을 하겠다고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나라는 트럭이 갑자기 뒤로 갈까요? 안 가죠. 그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업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 업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습관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고통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시광대업부터 진짜 오랜 세월 그 업대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자꾸 회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업이 계속 쌓여서 쉽게 변화하기도 어려웠고 그 변화의 결과가 또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그거에 또 고통받고 계속 업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 고통을 차근차근 줄이고 일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쌓으면 고통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걸 일상에 옮겨보시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 되시는 순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크 편의점 시즌2 응원 경진 편의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